그야말로 고려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원종의 인생극장. 빠밤 빠바밤 빠바바바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고려라는 나라 이런 거를 떠나서 본인이 배팅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항문꽃차 찌릿찌릿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그거 예민합니다. 근데 남자는 머리 저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렇습니까? 그거 안 하겠다. 홍명보 감독님도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아쉬움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한축구협회는 하지 못했던 걸 네. 고려 조정은 해냈던. AI가 상상하고 역사학자가 답하는 팩트와 상상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역사 토크 만약에 진행을 맡은 MC 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AI도 인정한 역사 스토리텔러. 자, 만약에 매운맛 역사학자 김재원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역사 공부하는 김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순한 맛 눈높이 역사 선생님 이상석 선생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양중에서 역사 가르치는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역사 토크 만약에는 고려 원간섭기의 원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사실 원간섭기는 우리에게 좀 낯선 시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무려 100년간 몽골의 간섭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원간섭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를 뜻하는 겁니까? 저희가 네. 저까지도 중고등학교 때 원간섭기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없었어요. 없죠. 네. 대몽항쟁기. 대몽항쟁기였고 이제 몽골로부터 지배를 받고 여기 저항을 했다. 그리고 그 공민왕 파트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민왕 전에 있었던 그 시기를 그냥 대몽항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원간섭기라는 표현을 저 이전의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낯설어요, 그 표현 자체가. 또 이제 원간섭기라고 하면은 몽골에 항복을 하고 그 이후에 원이 세워지는데 이 원의 지배를 받다가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 때까지의 그 100년의 기간을 보통은 원간섭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원강점기가 아니라 간섭기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강점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제강점기를 떠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국가의 모든 통치권이 다 빼앗긴 상태를 말을 해요. 근데 이후에 어떤 식민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황 밑에 있는 총독이 뭐 군사권이니 외교권이니 입법권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강점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 간섭기는 기본적으로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고려의 기본적인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은 유지해라. 네. 그 사이에서 국가 간의 좀 중요한 것들, 군사나 외교, 정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심하게 간섭을 받는 거, 요걸 이제 간섭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유일하게 이 고려의 군사적 항복을 이끌어낸 게 몽골 제국, 바로 이제 원나라입니다. 당시 징기스칸이 이끈 이 몽골 제국의 기세, 다들 뭐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유라시아가 다 몽골 겁니다. 동쪽 바다 끝에서 흑해까지 갔으니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 말로 달린 거예요. 지금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열흘 가까이 걸리는 루트를 저기 동쪽 끝에서 그러니까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끝에서 흑해까지 간 거죠. 그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은 싹 다 없어졌어요. 주변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달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뭐 복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서쪽이 어느 순간 가고 있는 거로 보고 있으면 이유 없이 달립니다. 쭉 달려서 러시아부터 헝가리 앞까지 쭉 가고 밑으로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쪽 흑해를 봤으니까 흑해까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다가 유일하게 못 넘은 게 인도 쪽으로는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는 넘어가지 못하고 서쪽 끝으로는 이제 유럽까지 동쪽으로는 이제 태평양이 다 있는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중국까지 다 먹은 거니까 그 기세는 영토로 말해주지 않는가. 영토도 그렇고 속도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유럽 애들이 기록 남긴 게 있는데 쟤네 저기 있대요.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여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네. 말 타고 하루에 20-30km 달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이 몽골 애들은 기마병 한 명이서
한 세네 필 갖고 다니니까 아 진짜 무서워요. 계속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네는 해내는 거예요. 자, 아마 이분이 아니었다면 고려는 일찌감치 몽골에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동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쪽으로 갈 것이냐. 자, 이 갈림길에서 그야말로 고려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하여 원종의 인생극장. 빠밤 빠바밤 빠바바바밤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나라 이전이죠. 이때 이제 몽골이었는데 몽골이랑 고려랑 뭐 짜잘한 싸움 말고 크게 네. 보면 한 6번 정도로 싸워요. 6번 정도로 싸우는 동안 몽골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가까운 다른 지역이랑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복속되지 않고 잘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30년 정도 동안 6번 내려온 거니까 그냥 몽골 친구들 지금도 그때 그림들 보시잖아요. 오줌이 나와요.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머리가 일단 변발하고 말 두세 개씩 끌고 다니면서 활 쏘면서 칼 들고 막 엄청 무서운 친구들을 30년 동안 6번 어쨌든 막아냈지만 아예 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 그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몽골 1차 침입에서부터 이제 개경까지 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때 강화도로 천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고려 지배층들이 붙잡혔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처럼 삼전도의 굴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할래? 죽을래? 아니면 항복할래? 네. 요거를 아마 고려 지배층들이 직접 겪어야 했을 것이다. 강화도라는 이제 장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먼저 그 몽골이 고려랑 마주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되면 뭐 촌도 안 해? 그럼 어쨌든 마주 앉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고려가 결정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몽골은 아마 이 결정 과정을 보면서 일단 당황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 강화도에서 30년 가까이 시간을 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목민족은 칸과 칸이 만나야 돼요.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 쪽으로 정리할게요. 이런 얘기는 왕 설득하겠습니다. 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됐고 그러면 강화촌들 하지 않았으려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죠. 무신직권기를 그냥 끝내던가. 그래서 왕이 그래 쟤네 자꾸 왕 오라 그러니까 왕이 항복할 건 가고 어떤 관계를 맺든 근데 그걸 최 씨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는 순간 자기네들은 끝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도 천도까지도 가는 그 맥락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때 강화도 천도를 안 했다 관계는 맺고요 무신직권기는 끝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AI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천도가 없었다면 고려 왕조는 훨씬 일찍 굴복하거나 금나라 서하처럼 멸망에 가까운 형태로 정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베트남 대월처럼 몽골이 세 차례 침입에도 완전 정복에 실패한 사례도 있어 산악 지형과 민중 저항만으로 명맥을 유지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화도 천도는 지는 싸움을 무승부로 만든 역사상 손꼽히는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저는 좀 와닿네요. 지는 싸움을 무승부로 만든 역사상 손꼽히는 전략. 홍명보 감독님도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아쉬움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때 말을 지지 않고 비기기만 했어도 가는 건데 그래도 이거 조정이. 그러니까 축구 국대는 못했던 거를 고려는 한 거잖아. 그렇지. 대한축구협회는 하지 못했던 걸 네. 고려 조정은 해냈던. 그러니까요. 심지어 쿠데타로 만들어진 정권이었는데 그걸 해냈다. 네. 쿠데타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고려 중심의 시선인 것 같아요. 고려 중심의 시선에서는 맞는 말이죠 뭐. 어쨌든 지켜냈으니까 30년 동안 어쨌든 나라 이름을 명맥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옳은 결정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2학년 때 세계사를 배우고 이제 3학년에 딱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몽골의 세계 대제국 관련된 내용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때 보면은 서양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이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의 무서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올라와서 고려를 배우면은
고려가 나름 나쁘지 않았네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이렇게 길게 싸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금방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등장하기 이전에 아시아, 동아시아의 정세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은 굉장히 많고 전쟁도 굉장히 많고 큰 전투들도 있죠. 고려거란 전쟁도 있었고 여진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아주 러프하게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황금 분할이에요. 황금 분할. 왜냐 송이 계속 견디거든요. 송이 계속 견뎌줘요. 어쨌든. 그다음에 뭐 위에 잠깐 거란 친구들이 갑자기 확 해갖고 요 나라 만들었다가 중간에 갑자기 여진 탁 해가지고 또 금나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송이 돈으로 견디든 뭐로 견디든 견뎌줍니다. 양쪽이 견뎌주는 상황에서 고려는 언제나 캐스팅 보트 역할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에다 북쪽 애들 오랑캐인데 쟤네 숙이기 싫은데 형까지 오케이 형도 하기 싫지만 형은 해줘요. 오케이 형 동생 합니다. 대신 우리 송나라 쪽에다가 알지? 이런 거는 좀 대충 이렇게 좀 해줘. 요런 식으로 아버지 아들 형 동생 이런 관계들을 자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몽골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캐스팅 보트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아예 양자강 밑으로 남송은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사실상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 그다음 송은 다 알아. 여지 거란이니 그다음 저 동쪽에 호라지미니 어디니 싹 다 털려가지고 완전히 끝장났다는 거 다 아는 상황. 그러면 이제는 항복 아니면 결사 항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굴렸겠죠. 얘네 우리랑은 1대1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지금의 상황 정도에서 강화도로 들어가고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육지에서 싸우는 거는 일단 어쨌든 왕이랑 무신 집권자들은 강화도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만 좀 알아서 좀 견뎌주면 나라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거죠. 그 수군 전략이 어땠나요? 당시 몽골이. 몽골은 수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없죠. 왜냐면 바다를 접해 보지도 않았고 뭐 배를 타면서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오로지 기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로 갔다라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의 대응책이긴 했죠. 고려로서는 최선이자 최상의 대응책이었던 거죠. 출풍낙엽처럼 쓰러져간 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면 사실 28년간 버틴 고려가 대단한 거기도 해요. 네, 예.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금나라도 한 20년 조금 넘게 버티다 망하고요. 네. 금나라 빼고 나머지 뭐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민족들은 다 몇 년 못 버티고 다 망하고 다 죽어요. 근데 고려가 이렇게 오래 버틴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자주 안 가요. 30년 동안 6차례면은 뭐 나누면은 왜? 그 정도면 많이 온 거죠. 5, 6에 30인데 5년에 한 번씩 왔는데. 월드컵 금방금방 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샌가 보면 또 월드컵 한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몽골과의 전쟁을 몽골과 고려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몽골은 지금 전투하는 데만 100군데가 넘어요. 전선이 너무 넓어. 전선이 너무 넓은 상황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고려였었던 거고 그다음에 몽골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남송을 정벌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송을 최후까지도 공격을 하는 과정에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위협이 될 거다라고 만약에 판단했다면 진심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 안 뒀죠.